저희 나이대가 되면 부업이나 사업을 생각을 하시는데 회사 생활 외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도전하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AI 자동화로 돈을 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가요?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은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무에서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튜브나 강의에서 딸깍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대비되는 만큼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AI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진 않거든요. 저는 AI를 도구로서 이런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툴로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시간이나 그런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노력 없이 그냥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AI가 사람 대신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화 툴은 그 자동화 툴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해야 저희가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이거를 떠먹여줘야 될 만큼 이거 AI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도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하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직원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활용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자동화 강의는 걸러야 한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딸깍하면 다 된다라고 정말 쉽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딸깍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본 적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혹할 수 있거든요. 정말 딸깍하면 이 결과물이 나오고 딸깍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혹해서 빠져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자동화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 없이, 시간 투자 없이, 노동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는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AI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꾸준함? 이런 것들은 좀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구매 대행을 접근했을 때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병행하면서 꾸준하게 이 부업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잘 매출이 나오는 그런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잘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그 공통점이라는 게 꾸준함,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거.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 아무리 AI가 자동화되고 직원이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꾸준함이 없으면 사실상 어떤 부업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직원도 지금 현재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I도 잘 활용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반복 업무를 새벽 늦게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냥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래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게 매출액도 잘 만들고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크게 느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의 진입 장벽도 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나 노동력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유연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걸 제가 지금까지 봐왔고, 제가 그 가르친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 이제 50대가 넘으시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데 이메일도 가입하는 걸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빠르고 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좀 절실함만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나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운이 좀 따랐다고 생각은 해요. 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저도 그 여러 가지 부업을 도전해본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잘 된 케이스고, 그래서 저는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느꼈던 절실함, 절박함이 커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실패를 크게 겪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되게 컸었어요. 저는 운도 따랐지만 제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끝까지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썼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영역은 어디인가요? 대부분 다른 강의를 봐도 자동화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에 있어서 자동화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도 저도 그 AI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자동화 시켜놨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절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일반적인 구매 대행 루트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제품을 뭘 팔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뭘 팔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소싱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은 제품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소싱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그 광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그 뭘 팔아야 될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AI나 자동화 툴을 통해서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광고나 여러 가지 뭐 리뷰나 제품 업로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구매 대행 뭔가 기획을 짜고 그 기획된 대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소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분야만 정해서 하고 싶은 제품을 업로드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연계돼서 저희가 이제 제품 등록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동화에 잘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자동화 관련해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자동화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그 확률상 많은 제품을 올리는 게 그만큼 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거든요. 처음에 구매 대행을 접했던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많이 올리면 확실히 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걸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자동화를 통해서 제품을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가 수동으로 직접 제품을 올리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품 그리고 좀 더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을 쉽게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꾸준하게 제품을 업로드하면 뭐 누구나 다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판매자들의 수강생들의 그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도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자동화에 의지해서 제품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 그런 판매 확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쉽게 좀 더 어렵지 않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다 같이 AI를 쓰면 경쟁이 심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 동일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는 와중에도 다른 경쟁 수강생들이 같은 제품을 비슷한 제품을 계속 올릴 텐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수강생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강생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다 같은 종류의 같은 제품에 이런 것들을 올리면 결국에는 다 우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강생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바닷물에 그냥 소금을 좀 더 푸는 정도의 그런 수준밖에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매출이 1억 이상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은 이런 커리큘럼을 하고 있고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강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많아진다고 하면 제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이런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런 이익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마진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이커머스 시장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꾸준하게 올리는 작업만 자동화만 잘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도 지금 이제 뭐 구매 대행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마켓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물건을 사입하는 아마존의 정책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쇼츠나 아니면 뭐 블로그 이런 부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도 쇼츠 쇼핑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업무에 관련된 그런 부업을 하고 싶어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양산형 쇼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AI를 활용하는 쇼츠가 아니라 쇼핑 자체를 쇼츠를 활용해서 이제 전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제가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쇼츠로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올린 걸 제 마켓에다가 연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쇼츠를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자가 김부장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상황이 너무 이제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동질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드라마를 몰입해서 봤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케이스처럼 저희 나이 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다른 그런 부업이나 사업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구매대행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회사 생활 외에 투자금이나 아니면 리스크가 없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구매대행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작했던 것만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도전하시고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구매 대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걸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리스크 없이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구매대행 강사를 하고 있는 라이언 강사라고 하고요. 구매대행을 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18년 동안 그 한 직장에서 해외 영업직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만 계속 생활을 했던 그런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후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퇴사에 대한 불안감들이 점점 크게 들면서 여러 가지로 부업을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그만큼 성공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 하는 이런 사업이나 부업을 했다면 고생을 안 하고 순탄하게 사업을 했을 텐데,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부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스크 없는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좀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나 퇴사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뭔가 처음 하기에는 또 두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뭘 하든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활동을 겪으면서 실패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부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 주변에도 저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같이 잘 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도전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부업으로 시작해서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